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세 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연자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예, 전통적인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는 대부분의 서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 같고,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는, 상대적으로 그 제한된 인디케이션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먼저 강의해 주신, 이범식 교수님께 미케니컬 얼라이먼트 를 할 때 타겟 얼라이먼트를 어느 정도 레인지로 설정을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내비게이션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도를 기준으로 아웃라이어를 정하고 그랬었는데요. 선생님은 그 타겟 얼라이먼트를 그 어떤 레인지로 그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가급적 다 그냥 그 90도 90도 수직으로 잘라서 그냥 3도 이내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환자들은 한 1, 2도, 2, 3도 정도의 에러는 한쪽에서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것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나토믹 얼라이먼트 말씀해 주신 한 교수님께 여쭙겠는데,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는 억셉터블한 레인지를 어디까지 하셨나요? 익스트림하게 예를 들어서 3도다, 5도다, 7도다, 10도다, 10도라도 내추럴 얼라이먼트면 억셉트했다. 그 메카니컬 얼라이먼트 강의하시면서 티비아 그 컴포넌트에 가진 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어느 이상 벗어나면은 롱제티에 영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그거 감안해서 어디까지만 억셉트했다, 이런 타겟 레인지가 있으셨는지. 네. 저도 이 아나토믹 얼라이먼트를 이제 로봇 수술을 시작하면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음이고 해서, 키네마틱 얼라이먼트를 오래 하신 분들처럼 5도 바루스, 그런 걸 허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로봇을 이용하면 약 한 1도 정도의 아웃라이어 내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3도를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겟은 한 2도 정도. 티비아의 2도 바루스, 피머의 2도 발구스 정도를 이제 현재까지는 이제 맥시멈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약 한 3도 정도, 저는 2도를 생각했지만 한 3도 정도 바루스가 된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이제 허용을 하려고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했던 결과들을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이제 안전하고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씩 이제 범위를 좀 넓혀 갈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할지 이후에 이제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은 인셀에 나왔던 그런 그림에서처럼 그 힙니 앵클 엑시스를 티비아가 바루스니까 피머는 발구스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에서 그런 컨셉은 아니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피머가 LDFA가 그냥 90도면 그냥 90대대로 그렇죠. 됐고요. 네. 다만 이제 앞서 본 케이스는 이제 위아래가 이제 바루스 발구스가 딱 맞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이제 3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종
그래서 3도 넘어가는 이제 환자들은 그러니까 원래의 얼라이먼트가 그런 환자들은 그냥 저도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로 예,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얼리 펑션에는 사실 얼라이먼트 자체보다는 그 스테빌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선생님 로봇으로 하시면서 그럼 그 뭐 갭 테크닉으로 하셨는지, 그냥 피멀 컴포넌트 로테이션을 갭에 따라서 달리하신 건지, 아니면 전통적인 메저 디섹션 테크닉으로 그렇게 피멀 컴포넌트를 정하셨는지, 양군에서 그런 차이가 있었나요? 양군 다 아니면 갭 테크닉에 따라서 피멀 컴포넌테이션을 렉탱글러 플렉션 갭을 갖게 하는 그런 피멀 컴포넌트를 결정해서 했다, 이런 그쪽 스터디에서. 예, 제가 그 로봇을 시작하기 전에도 예전에는 이제 저도 렉탱귤라 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소프트티슈 릴리즈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다가 사실 로봇 시작하기 조금 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라테랄 엑스티를 허용한 컨벤셔널 기구를 가지고도 그런 걸 좀 시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이제 이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를 하면서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런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는 이제 라테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테랄 엑스티를 그냥 한 2, 3mm 정도 차이가 나는 걸 허용을 하고 있고요.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렉탱귤라 갭을 반드시 얻지 않으려고 대신에 제가 이제 좀 바뀐 것은 이제 로봇을 하면서 CR 즉 PCL을 어떻게든 이제 프리저브해서 그런 약간의 그런 라테랄 엑스티가 에 대한 어떤 컨스트레인을 그래도 이제 PCL로 조금 이제 과도하게 진행하는 걸 좀 막아보려는 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포미티 심하지 않은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범식 교수님께서는 사실 미케니컬 얼라이먼트를 주로 많이 쓰더라도 익스트림한 발구스나 바루스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3도 이내로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려다 보면 뭐 시비어 바루스니에서 미디얼 오버릴리즈가 돼서 미디얼 플렉션이 엄청나게 커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익스트림한 경우는 뭐 그래서 나름대로 그 얼라이먼트지만 갭 밸런싱에 특별히 신경 쓰시는 점이 있으신지. 익스트림한 얼라이먼트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뉴트럴 얼라이먼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익스텐션 갭을 먼저 이제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렉션 갭을 만드는데, 익스텐션 갭 플렉션 갭 자르기 피머 푸세를 자르기 전에 익스텐션 갭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이제 심한 익스트림한 바루스 같은 경우에 뭐 MCL을 거의 릴리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플렉션 갭을 보고서 이제 푸세를 자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게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나온 페이퍼 봐서는, 그러니까 인텐셔널 언더 커렉션, 이제 그게 뭐 물론 이제 익스트림하게 하다 보면 뭐 5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 시비어 바루스니에서는 타겟 얼라이먼트를 뭐 바루스 3도로 한다든지, 익스트림한 발구스니에서는 타겟 얼라이먼트를 발구스 3도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익스텐션 갭을 맞출 때 미디어 라테랄의 밸런스, 오버릴리즈를 좀 덜 하더라도 그 밸런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3도를 얘기하지만 5도 이내의 얼라이먼트를 허용하면서 하는 정도라면 억셉트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그 한혁수 교수님 준비하시면서 사실 미국 쪽에서는 뭐 키네마틱 얼라이먼트가, 미국은 사실 좀 약간 상업적인 측면으로 좀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홍보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 하신 아나토믹 얼라이먼트와 그 요즘 미국에서 많이 홍보하는 그 키네마틱 얼라이먼트의 차이는 어떻게 그 간략하게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도 뭐 키네마틱 얼라이먼트의 경험이 없어서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제 키네마틱 얼라이먼트는 결국에는 이제 이제 니 조인트의 엑시스 축을 이제 설정을 해서 세 개의 이제 그 축을 설정해서 그 축에 맞춰서 이제 결국에는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결국에는 이제 리섹션 하는 본 리섹션이 이제 거의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되는 이제 그런 컨셉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저는 그런 어떤 보다 하여튼 원래의 아나토미를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는, 물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가
사실 그런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컨셉에 딱 맞는 임플란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얼라이먼트, 그 임플란트 자체도 그런 얼라이먼트에 맞는 임플란트의 개발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좀 더 가야 될 길이 더 멀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지만 언젠가는 저는 뭐 페이션 스페시픽 임플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래의 아나토미를 그대로 리스토레이션 하는 것이 가장 내추럴한 니에 가장 가까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내추럴 니의 얼라이먼트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 아까 저 네. 이범식 교수가 보여주었던 네. 그 9개로 이제 나누는 거를 저희 교실에서 지금 이제 저희 병원의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걸 분석을 이미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그 유럽 사람들하고 네.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위쪽으로 아까 그 그래프 표에서 위쪽에 또 이제 바루스 쪽에 좀 더 많은 포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저희 학회나 이런 데서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자면 저도 사실은 뭐 그 아나토믹 얼라이먼트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바루스니라도 의외로 그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그 라테랄 보잉이 있어서 피머가 바루스인 경우도 있지만 그 바루스니 오의 경우에 사실 티비알 사이드가 기여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소위 뭐 프리리미나리 스터디지만 네. 힙니 앵클 액시스가 바루스가 일 때 각각의 컴포넌트가 피머 혹은 티비아 사이드가 어느 쪽이 더 주요하게 그 바루스 얼라이먼트를 바루스 디포미티를 유발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네.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 이게 단순히 전체적인 바루스 앵글, 힙닉 시스 말고, 아까 그거와 같이, 결국에는 이제 이 바루스가 이제 피머나 티비아 어디에서 오리진한 것인지를 구분하고 어프로치하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를. 네. 네. 혹시 그 아티큘러 서페스에 맞춰서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커팅을 하셨는데 가끔 사실 컨벤셔널도 하다 보면 맞게 잘랐는데 플렉션 익스텐션이 좀 안 맞아서 디스탈 커팅을 더 하거나 아니면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로보틱 그거 하시면서 그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예전 이제 내비게이션하고 달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봇은 이제 그런 것을 중간에 그런 이제 소프티슈의 텐션을 이제 측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리 예측하고 어저스트를 미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어저스트 한 경우는 제가 이번에는 뺐는데요. 어저스트 했다는 것은 뭐 하여튼 제가 목적한 바랑은 조금 이제 벗어난 거라서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미케이컬 얼라이먼트,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 그다음 미케이컬 얼라이먼트인데 어저스트 한 거, 그래서 해봤더니 공교롭게 딱 25%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나 미케이컬 얼라이먼트 그대로 정말로 딱 된 경우는 약 4분의 1씩이었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또 이범식 교수님께 뭐 여쭤볼 만한 질문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제가 이게 뭐 로봇을 시작한 것도 또 아나토미컬 얼라이먼트를 한 것도 미케이컬 얼라이먼트로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 교수님은 그렇게 계속 미케이컬만 하셔도 재미있으신가요? 토탈리가 원래 이렇게 재밌는 수술은 아니어서 그냥 나중에 그냥 망가지지 말고 오래 써라 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요. 얼라이먼트는 뭐 전통적으로 하여간에 그 롱제비티와 연관된 거라고 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교수님이 또 펑셔널한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시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PS랑 CR하고 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뭐 그래도 그 얼라이먼트가 사실 그 토탈리 테크닉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토탈리의 컨셉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채팅장에서 질문이 없어서
저희 세션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